지구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대덕에서 태양광과 전기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한국 첨단과학의 최전방 대덕 특구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대덕 내 박은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 같은 것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태양광과 적은 전기로 이산화탄소를 분해하는 촉매가 대덕에서 개발이 됐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산화탄소를 햇빛과 적은 양의 전기로 분해해 지구온난화도 해결하고 화학산업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일산화탄소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네. 이산화탄소 분해와 전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전력으로도 이산화탄소를 손쉽게 일산화탄소로 환원시키는 촉매가 필요한데요. 오지윤 카이스트 대학원 교수팀이 나노급의 아주 얇은 금 방막과 실리콘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분해 효율이 높은 새로운 광 촉매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분해 효율이 높은 새로운 촉매를 만들어냈다 이런 설명을 주셨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좀 중요한 연구일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금촉매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금은 투입 에너지가 많고 전환 과정에서 수소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가격도 비싸서 사용량도 조절해야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네. 연구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노 크기의 구멍이 많이 있는 200나노미터 두께의 금 방막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나와 있는 나노 구조의 촉매들은 두께가 0.1mm 정도로 제작비가 많이 들었는데요. 연구팀은 기존보다 약 5만 배 정도 얇은 형태로 금막을 만들어 촉매의 제작 비용을 낮췄습니다. 실험 결과 기존 금 촉매를 이용할 경우에는 투입되는 전류의 60에서 70% 정도만 이산화탄소 환원에 사용됐는데요. 연구팀이 개발한 금 촉매를 활용하면 공급 전류의 90% 이상이 분해와 환원에 사용되는 등 높은 전류 사용 효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금 촉매를 썼고 지금도 금 촉매를 쓰지만 전보다 훨씬 더 얇은 두께로 금 촉매를 만들고 또 이산화탄소를 분해할 때 들어가는 전류 사용의 효율도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밖에도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생산성 이게 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투자되는 돈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게 좀 적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생산성이 지난 2012년 이후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향세도 문제지만 R&D 생산성 자체가 해외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R&D 생산성은 지난 2012년 4.3%에서 2013년 3.7%, 2014년 3.3%, 2015년 3%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데요. R&D 생산성은 인건비가 빠진 연구 직접비 대비 기술료 수입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출연료는 지난 2012년 연구 직접비를 2조 1,138억 원 투입해 기술료 수입으로 908억 원을 얻었습니다. 2013년에는 2조 2,835억 원을 투입해서 844억 원을, 2014년에는 2조 4,322억 원을 들여 8억 7억 원을, 2015년에는 2조 8,202억 원을 투입해 856억 원의 기술료를 거둬들였습니다. 선진국들에 비해서 생산성이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선진국들은 그동안 엄청 오랜 시간 엄청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좀 높은데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원인들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학계가 파악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네, 과학계는 R&D 생산성이 낮은 것과 관련해서 장기 성과를 창출하기 바라는 정부의 하향식 과학 정책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기 성과를 내기 위한 연구나 정권에 따라 바뀌는 과학 정책은 과학의 자양분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과학계는 당장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기초과학이나
원천 기술과 같은 연구에는 관심이 적고 트렌드에 따라 과학 정책의 노선을 정하는 것은 결코 R&D 생산성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꼬집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단기적 성과에 너무 치중해서 정책이 진행이 된다 이런 지적들은 그동안 꾸준히 나왔었는데 뭐 과학의 이런 현실 인식을 우리 정책에 좀 반영해서 좀 앞으로는 이런 트렌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이제 2018년에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가 되는데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이 올림픽에서 활용이 된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카본머니 시스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질자원연은 2일 평창 동계조직위원회에서 강원도 2018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널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재질 분야 카본머니 시스템 시범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재질 분야 카본머니 시스템은 폐지를 모아 폐지 자판기에 넣으면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금액으로 환산해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데요. 수거한 폐지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해 고급 용지로 재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폐지 1톤 재활용은 이산화탄소 1,070kg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질자원연은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 대회 기간 중 친환경 폐지 수거와 탄소 제지 무상 공급, 카본 머니 시스템 강원도 홍보관 체험부스 운영 등 카본 빌리지 형태의 제지 분야 카본 머니 시스템 시범 운영을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카본 머니 시스템, 자원 재활용을 조금 더 넓은 단계, 더욱더 깊은 차원으로 확대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밖에도 국내 한의학 산업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국내 한의학 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뭐 한의학 산업의 종사자나 뭐 그런 규모 같은 것들이요? 네, 국내 한의학 산업 규모는 8조 2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종사자만도 10만 명에 이르는데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최근 2016 한의학 산업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한의학 제조, 소매, 보건업 매출은 총 8조 2,044억 원이며 전체 종사자 수는 10만 6,418명, 관련 업체 수는 29,293개로 나타났습니다. 한의학 산업체 매출액 총액은 2013년 대비 2.3%가 증가한 것인데요. 업종별로는 보건업이 47,521억 원, 제조업이 32,859억 원, 소매업이 1,656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한의학 산업 규모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한 통계 자료를 생산한 것인데요. 향후 한의학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무엇보다 조금 전에 이제 정부 출연 연구개발의 생산성 하락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하락한다는 자체는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중국이 우주개발 정책을 펼칠 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아무래도 엄청난 규모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좀 무리 새지 않도록 관심은 가져야겠지만 정책이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덧붙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덕넷 박은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